그분들을 만났을 때, 그러니까 그 조 대표님이 생각하던 그 인간 박정희에 대한 어떤 그 면모들이 아, 이분이 정말 위인이었구나라는 느낌들을 확신을 하시게 된 겁니까? 그런 분들을 만나시면서 취재하는. 박 대통령을 만나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 삼촌 아버지하고 같은 사람이라는 걸 많이 느껴요. 네. 삼촌 아버지 세대. 네. 그러니까 1917년생인데. 네. 우리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가 1912년생이고 뭐 한 그 동시대 사람, 우리의 아버지 세대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박 대통령은 굉장히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 서민적 정서도 보통 사람하고 똑같아요. 음식이라든지 취향이라든지. 그러나 그분이 하신 일이 위대하죠. 인간은 오히려 굉장히 편하게 느껴지고 서민이고. 제가 위대하다고 했을 때는 그 업적이라든지, 그다음에 그분의 의지력이라든지, 용기라든지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건데, 우리 흔히 영웅이라고 하면 뭐 시저라든지 나폴레옹과 같은 영웅을 하게 되는데 그런 분은 아니었어요. 그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는 뭐 지금 많은 분들이 재평가를 해야 된다 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그 근대화 산업화의 아버지 뭐 그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네. 평가를 하십니다. 긍정적인 평가. 이제 반대편에 있는 분들은 아까 이제 조 대표님이 기사를 쓰려고 했더니 중앙정보에서 못 쓰게 했듯이 그보다 훨씬 더 심한 그런 그 부당한 대우를 받은 분들도 계십니다. 예를 들면 뭐 중앙정보에 끌려가고 맞고 고문당하고 뭐 인권 유린을 당하고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또 삼성개헌을 그에 대해서 논란이 좀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뭐 삼성개헌에서 영구집권에 그걸 열어놓은 게 아니냐라는 평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정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도 그 정당한 지적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그 비판들을 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저는 박정희를 미워하는 사람이 아니고 박정희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려는 사람이에요. 많은 분들이 지금 알고 있는 박정희의 부정적인 면은 아마 제가 발굴한 사실에 기초한 게 꽤 많을 거예요. 근데 박정희가 남로당에 포섭돼가지고 군에서 하나의 세포로서 있다가 잡혀가지고 나름 죽을 직전에 백선엽 씨가 살려주는 거. 이용문 장관 자찰군하고 백선엽 도전이 예, 여순 반란 사건 직후에 이분이 체포됐지 않습니까? 네. 군 내의 말하자면 남로당 조직원이었죠. 그러니까 조사를 받을 때 자신의 조직을 많이 털어놓았죠. 공산당 입장에서 보면은 대신이고 대한민국 입장에서 보면은 충성을 다한 거죠. 그래서 살아난 거 아닙니까? 그런 사실이라고. 아, 그런 거를 조 대표님이 처음 밝히신 거예요? 제가 처음 썼어요. 처음 공개적으로 했어요. 그 다음에 뭐 이우락 씨가 그 사위 이름으로 스위스에 뭐 비밀 계좌를 갖고 있다든지 그런 내용이라든지 그다음에 그때까지만 해도 공개적으로 결혼을 못했던 그 결혼관계 사실은 유경수 여사하고 결혼하기 전에 이분이 정식으로 결혼을 한 번 했고 유경수 여사를 만나기 전에 그 이화 여대 다니던 분하고 동거를 했습니다. 그런 관계. 그 고문이라든지 조작이라든지 그에 대해서는 저는 많이 썼어요. 저는 미워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또 박정희는 미워할 필요가 없어요. 있는 그대로 보여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일부에서 얘기하는 박정희 교회 신도다 뭐 이런 식의 표현에 대해서는 그건 옳지 않다고. 박정희 교회 신도는 이우락 씨지. 이우락이가 자기가 박정희 교회 신도라고 했지. 기자가 무슨 신도가 되지. 기자는 기록자죠. 그렇지만 어쨌든 박정희에 대해서 인간 박정희 혹은 정치인 박정희 뭐 대통령 박정희에 대해서 있는 사실이 있는 대로 또 다 보여주는 것이 옳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왜냐면 다 보여줘도 그분은 작아질 사람이 아니에요. 청탁을 저는 박정희를 표현할 때 청탁을 같이 들여 마시는 사람입니다. 안세에서 맑은 물만 마신 사람도 아니고 청탁을 같이 들여 마시되 본인의 영혼은 죽을 때까지 깨끗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니체가 그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하였다 서문에서 말하는 초인에 대한
초인, 자라투스트라. 초인에 대한 정의가 그런 겁니까? 초인은 바다와 같은 사람이다. 바다로 들어오는 그 오물을 다 삼키고도 영혼이 맑은 사람, 그 사람을 초인이라고 합니다. 나 그 규정이 딱 박정희한테 되는 겁니다. 그럼 재밌는 거는 박 대통령이 그 국장을 안 했습니까? 제가 죽고 나서 네. 국장을 해서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국장이 예, 국민대학이고 79년 11월 초인데요. 저 없어진 중앙청 앞에서 그때 무슨 연주를 했느냐면은 그때 국립교향악단인데 비아르트 슈트라우스가 작곡한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하였다 하는 것을 연주를 했어요. 아, 그렇습니까?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하였다. 그 연주를 했더라고. 근데 참 그 성공을 잘했어요. 그러나 그 성공한 사람 그런 의미를 몰랐겠죠.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그래서 저는 박정희라는 사람은 부끄러워하는 초인이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초인이면은 뭐 비정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눈물도 많고 뭐 그런 초인이에요. 그러나 부끄러워하는 초인, 수줍어하는 남이 자기 면제를 칭찬하면 그거 참 멋쩍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지금 어차피 기왕 대통령 말씀이 나왔으니까 이제 저희 역사 속에서 여러 역대 대통령들이 있는데 그 역대 대통령들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아무래도 박정희 대통령의 그 이 가장 높은 평가를 받는다고 보십니까? 이승만, 박정희 두 분이 위대한 대통령이죠. 20세기의 세계적 지도자죠. 두 사람은. 요새는 이승만 대통령이 점점 더 크게 보여요. 이승만 대통령. 조 대표님한테요? 이승만 대통령은 뭐 저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 우리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거의 대부분이 박정희 대통령이 만들으시고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교육, 농지개혁, 한미동맹,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대부분은 이승만 대통령이 만든 것이다.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는 누가 설명을 해주지 않으면 잊어버리고 지나갑니다. 가장 과소평가받는 분이죠. 현재 시점에서는 가장 억울한 분이죠. 이승만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은 말하자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간판을 담그고 그리고 이승만 없는 박정희는 없습니다. 또 어떻게 말하면 전두환 없는 박정희도 없어요. 전두환 대통령이 후유증을 잘 수습했어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 앞뒤로 좋은 지도자를 만든 사람이죠. 박정희 대통령. 그 다음에 전두환 대통령은 80년대에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평균 GNP 성장률이 연평균 10.1%였습니다. 80년대 10년 동안 세계 185개국 중에서 1등이었어요. 그 기간에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경제 침체기에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면 반드시 민심 이탈돼가지고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유혈 사태, 광주 사태라든지 또는 5.17 계엄 확대 조치 등등 해가지고 쿠데타죠. 사실은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잡았어요. 그러나 물러날 때는 이 사람이 6.29 선언을 하고 직선제 개헌을 받아들이면서 민주적 지도자가 되어서 물러났습니다. 독재자로 집권해서 민주적 지도자라고는 이야기 안 해요. 민주적 지도자로가 돼가지고 물러났기 때문에 지금 서울 시내에서 여생을 안전하게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서울올림픽을 기적 아닙니다. 서울올림픽을 성공시켜서 국방정책을 통해서 한민족을 생활 공간을 한 2배 정도로 확대를 했죠. 이건 노태우 대통령과 공같이 이런 부분을 굉장히 높게 평가합니다. 노태우 대통령은 어떤 사람이냐? 민주주의를 실천한 분입니다. 민주화를 요구한 사람은 김영삼, 김대중, 학생 이런 분이지만 막상 권력을 잡아가지고 민주화를 실천한 사람은 노태우 대통령입니다. 불태우라는 소리를 들었지만 들으면서까지 공권력 행사를 자제를 하고 무리하게 자제를 했기 때문에 오늘날과 같은 이런 법치 붕괴 현상이 그때부터 시작된 면이 있어요. 그리고 일을 많이 했어요. 이분은 서울올림픽
그것에 대해서는 이제 사실은 그